작고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예상대로 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닌 거는 중학교 때니까 뭐 한 4, 50년 다녔죠. 근데 순 가짜였고 했는데 뭐 긴 얘기는 제가 생략하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교회 작으면 여기 이단 아닌가? 크면 안심이 되고 맞아.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했나? 뭐 유명한 학교 나왔나? 그러면 안심이 되고 박사도 없고 뭐 듣던 신학교 그러면 뭐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종교인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였는가? 제가 거듭나면서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난 건 한 15년 전 이렇게 됐고 집에서 제가 이제 그 유엔으로 가서 근무하기 갈때 1년간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정말 가짜였구나. 그래서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고 또 요즘에 교회가 특히 대형 교회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이런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할 때 정말 여기에 축복이 있고 하늘문 교회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우리가 사는데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마음에 흡족한 거는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보면 이렇게 세대 간의 격차, 나라 일도 보면 젊은 애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는 어른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은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애들을 놓고 계속 투자하고 뭐 좋은 거, 그러니까 애들을 사실 화나게 만들면 안 되고 성경적으로도 애들을 존중해주는 그래서 여기 와서 애들에게 알아듣도록 설명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쟤네들이 생각하는 궁금증은 뭔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그래서 제가 오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가렛 대처 여사를 제가 정치인 중에서는 존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스토리 같은 거 보면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서 이건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래서 그 마가렛 대처가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런 어떤 정치 디스커션 그룹에도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다 그 아버지로부터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한 거고 사실은 그게 건강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가 너무 썩어 빠지고 이상한 방향에 이상한 놈들만 하는 거가 이런 생활화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준과 아이들과 소통하고 얘네들에게 뭔가 어려서부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또 그리고 부모들이 그렇게 말로 하면서 행동을 안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아이들이 한멸을 느끼고 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애국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집에 가서 너희 자녀부터 바꿔놔야 된다. 또 그 자녀들의 친구를 바꿔놔야 된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맨입으로 안 돼요. 걔네들한테 아부도 하고 좋은 것도 좀 사줘야 되고 또 뭐 가자는 데도 가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뭐 태극기 부대 뭐 어디 집행부에 돈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들 친구에게 그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요즘에 그 저희 자녀들 세대의 친구들이나 보면 문바였다가 돌아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거가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늘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사실 선거에 나갔었던 것도 제가 무슨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서도 아니고 못 믿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알고 보니까 저를 탐색하기 위한 상대방에서 보낸 거예요. 부교육감 맺고 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얘가 뭘 믿고 나왔나? 지지 세력이 뭔가?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은 뭐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믿고 나간 거고 뭐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그 당시로 볼 때 나라가 전부 무너져 가는 것 같은데 정치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도 잡아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걸 하자는 것으로 시장적으로 생각하고 나갔고 굳이 지지 세력을 말한다면 제가 학부모 단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 그거 몰라서 그렇지 학부모 단체 별거 없어요. 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지언정 나는 굉장히 포텐셜을 본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학부모가 교육을 바꿀 수 있지. 제가 교장하면서도 봤지만 교장이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바꿉니다. 교육청이 바꿉니까? 바꾸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망치고 있는 거고 뭐 그럴 생각이 없어도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교육청, 교육부에 바라보고 하면 망하는 길이니까 우리 자체를 보고 우리는 기업을 바라봐야 되고 사회가 뭘 요구하는지를 바라봐야 된다. 그 사람들 믿을 거 없다. 결국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바꾸면 나라가 바뀐다. 저는 그 생각에 사실은 승부를 걸었던 것이고 저는 아직도 맞고 그것이 훨씬 더 분명히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혁명이라는 것도 한 사람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흑인 인권 운동도 실천하는 그 흑인 아줌마가 어디 그 버스 탔다가 나 피곤해서 그 자리 못 주겠다 하면서 사실은 뭐 큰 이상이 아니라 왜 내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나는 왜 여기 못 하다 가느냐 그러면서 나 가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흑인이 미국 대통령이 될 정도로까지 이렇게 변하는 것도 한두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특히 이제 학부모 그러면은 사실은 학부모는 여자만 있는 게 학부모는 아닌데 특히 우리나라는 학부모 그러면 여자들을 생각하는데 어머니들 생각하는데 뭐 결코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유대인도 보면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진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도 같고 저도 사실은 많은 이게 제가 지난 걸 생각해 보면은 어머니한테 받은 영향이 더 사실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어머니들이 바뀌고 몇몇만 바뀌어서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런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권에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 깨어나면 그리고 교육부터라도 깨어나면 세상이 너는 뒤집혀질 수 있다. 근데 저쪽에 무너져가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쪽이 준비가 안 되면 조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하는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립 서비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모임에 소망이 있고 그런 것들이 돼가야지. 뭐 우리 이제 대전에서 전국 모이지만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거는 이런 지역에서 실핏줄처럼 행동하는 또 소신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행동으로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헬리오시티에서 인권조례를 가지고 한다. 유치원 같은 거에서 뭐 물러나지 않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직도 전체적으로 볼 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 발의 피 정도로 갈 길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한테 색스폰 연주를 하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물론 세팅이나 이런 게 좀 반주가 없이 하는 게 좋지 않아서도 했지만은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야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데 무슨 파티? 안 어울린다. 이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지금 나라가 이런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다 생각해 보니까 그 처칠이 그 군인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야 겁먹지 마. 전쟁은 웃으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맨날 그 휴머로서 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때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훌륭한 정원사는 담배를 필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열심히 정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쉬면서 전체가 어떻게 가고 또 휴식을 하면서 이게 어떤 모습이 되면 좋겠다를 하는 일도
병행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달려만 가면 이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라면,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더라도 이런 걸 통해서 위로 서로 받고 또 반합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맨날 그냥 아스팔트 위에서 소리 지르는 건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맨날 보면은 너무나 참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고 마음이 답답한데 여기 오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참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타깝게 보니까 저한테 처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걸 좀 봐보시죠. 그러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다를 텐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런 식으로 사탕발림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달을 건 깨달았지만 또 그러나 이 어려운 속에서도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돼서 좀 몇 마디 이제 드리는 것 중간에 잠시 피아노로 찬송가 2곡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건 치기도 쉽고 그래서 하는 건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애니로리의 곡에다 한 거잖아요. 제가 그 가사를 너무 여기 또 하늘문 교회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가 다 읽지 못하지만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해도 예수 공로를 위해서 빛을 본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제가 늘 좋아하는 것은 나는 부족하여도 뭐라 그랬죠? 영접하실 터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꼴을 보면 도대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거나 할 자격이 없는데 정말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그것밖에는 사실 우리가 저는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따져보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망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 암울한 시나리오 쪽에 한 표 던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는 결국 이렇게 수평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그래서 늘 그런 거 있잖아요. 채찍 맞아 아파도 하나님의 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게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손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날이 오리라 생각하고, 이런 때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 것이 자녀들에게 뭐랄까 적어도 우리 부모가 참 자랑스럽게 그때 비록 작은 거지만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